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치동 빅마마 우조경입니다. 여러분, 항상 대치동 빅마마가 영상 초반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줬는데 아무도 없어서 너무 놀라셨죠? 오늘은 저희가 GLS 어학원에 계신 고등부 선생님을 모셔서 수능 영어는 왜 어려울까, 또 고등 영어는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어려워질까 라는 주제로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 안녕하세요. GLS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든이라고 합니다. 수능 영어를 강의하면서 학생들 편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중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어휘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요한이라는 단어를 important와 같은 단어로 쉽게 생각을 해낼 수 있는데, 사실 수능 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맥상 같은 표현을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빈도의 단어도 있는데요. 저빈도라고 하면 모의고사를 몇 회를 봐야 이따금씩 나오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인지되는 경험이 이제 부족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도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우리말에도 중요하다는 표현을 할 때 indispensable처럼 불가피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 문어처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또 pivotal이라는 단어를 쓸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낱말을 사용한다면 외국어를 배우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 다음 어휘의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개별 어휘의 질적인 측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구동사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되어도 룩이라는 단어를 무엇을 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룩을 뭐뭐처럼 보이다, 루켓을 무엇을 보다, 룩포를 무엇을 찾다 라고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어체보다 문어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도 어휘에서 양적인 측면 이외에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 into 같은 경우는 examine이라는 단어와 investigate와 이제 동료가 될 수 있고요. look up to는 우러나보는 거기 때문에 respect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look down on 같은 단어 같은 경우는 또 경멸하다, 깔보다라서 despise와 같은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photosynthesis와 같은 광합성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런 단어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는 의미가 하나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룩과 같은 다양한 그런 쓰임이 많은 단어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 영어 어휘는 매우 다의적인데요. subject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문맥 속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품사 내에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품사에 따라 다른 뜻을 알고 있어야 해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정된 의미로 해석하여 오역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흔히 고3까지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서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tend to, have a tendency to, be likely to, be liable to, be disposed to, be inclined to, be apt to, be prone to, 그런 8가지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subject도 여기 되기 쉬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be subject to라는 단어를 써서 뭐뭐 하기 쉬운, 뭐뭐 되기 쉬운의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쓰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맥락을 접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문맥 파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오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두 번째는 구문의 해석입니다. 보통 우리가 A가 B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간단히 A is more important than B 라고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지문에서는 outweigh를 사용해서 A outweighs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B is outweighed by A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outweigh라는 것은 더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제 내포되고 있지만, 이렇게 구문이 바뀌어져서 해석이 되면 B가 A에 의해서 더 많은 무게가 나가짐을 당해버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직역의 해석에 있을 때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것이 A가 중요한지 B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A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이런 구조로 인하여 이제 구문의 해석이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아마 영작을 시켜보라고 했을 때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지 못했어 라는 그런 말을 이제 영작을 시켜본다면 보통 이렇게 나올 겁니다. Because it rained heavily, I couldn't go there. 네. 그러나 또 영어와 한국에서 나오는 구조적 차이도 있죠. 저희 우리말 같은 경우는 서술 중심의 언어이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명사형 또 이제 구를 중심으로 하는 또 영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The heavy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here.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구 중심의 문장을 접했을 때 해석이 직역을 하게 된다면 심한 비가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해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뭐 알다시피 저희가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전혀 없잖아요. 이건 이제 한국말이 아니게 되는 해석인데 그런 식으로 해석이 구조상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구문의 해석에서 이 말이 더 명쾌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다음 문장을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해석을 시켜봤을 때 이런 뭐 officials와 같은 단어들도 저희가 이제 사무원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in office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문맥에 따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 그 다음에 in office는 재직 중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말고도 이 구문이 cannot to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cannot to careful 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될지 너무 조심스럽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이 되는 건지 이런 해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cannot to 구문을 알고 있다면 주의하고 또 주의해도 지나침이 없다.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가 이제 돼서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직역이 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다가오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not until 구문인데요. 여기는 he saw the sight, 광경을 볼 때까지는 아니었다. did he know the fact,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을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구문을 알게 되면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이제 해석은 좀 더 저에게 더 잘 다가올 수 있겠죠. 밑에는 no sooner than 이라는 이제 구문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해석이 또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had all the people arrived then the meeting started. 그러니까 이 말은 회의가 시작되기 된 것보다 사람들이 도착한 건 더 아니었다 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회의가 시작된 것보다. 그 말은 이제 회의가 시작된 것보다 모든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회의가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 도착을 하자마자 회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반대 의미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정도로 찰나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구문을 모른다면 오답으로 가게 되겠죠. 또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추상성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국어 시험에 이제 별개의 영역이듯이 영어 시험에도 높은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합니다. 수능 영어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영어 시험이지만 언어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고 추상적이고 또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영어로 보니 더더욱 이해가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영역을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하고 중학교 때는 접해보지 않았던 심리, 철학,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지문이 나오면 내용 파악이 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과 적금 차이도 모르는 학생이 배경 지식도 없는데 주식과 채권, 비트코인에 대한 지문을 이해하고 글의 전개 과정과 맥락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도 해! 수능은 지문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 논문이나 대학교 전문 서적에서 발췌해 오기도 하기에 내용이나 어휘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영어 영역이지만 배경 지식이 많아야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언어미는 it's high noon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the current time is 12 o'clock. 결국 이제 12시를 의미하는 이제 말이 되는데요.
고등 영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이제 수능 영어를 바꿔보면은 이게 결국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휘들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로 나옵니다.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게 뭐였어? 뭐 석세션이니까 연속이죠. 그러니까 비가역적으로 연속적이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추상성이 높은 어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추상성의 지문을 본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있어 보이고 동료들의 눈길을 끌어내기 위한 이제 표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아마 수능적으로 좀 풀어내면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으로서 인간의 이상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결국 이 말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있어 보이고 동료들의 눈길을 끌어내기 위한 표현들처럼 바꾸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보시면 뭐 그들은 밥을 먹는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표현된 부분. 그들은 그러한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 찰 것이라 믿어지는 가치가 집중된 식단을 행해오고 있다. 까지는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실제 제 EBS 수능 지문에 실렸던 해석인데 이 해석을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접근이 될지 좀 한번 보시면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아니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음식을 생활로서 섭취하는 모든 각각의 우리들은 다양한 가치로 버무려져 있는 때로는 으깨지기도 하는 수많은 가치들은 차치하고 식단이라는 상징에 수없이 고된 낭비를 행하고 그리워하며 삶을 그것만의 공허한 가치 볼튼 박사의 조악한 표현에 의하면 별 볼 일 없는 얼간이의 가치들로 명시하고 있다 라는 해석이 주어졌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들은 결국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인지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영어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지문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에는 단어적 측면이 있었고 구문의 해석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상성 측면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보기 위한 어휘와 구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이 부족한 실전, 수능 문제, 그리고 전문성 높은 지문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배경 지식의 힘을 키우는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